안녕하세요. 주식 연구하는 이용우 전문가입니다.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종목을 고를 때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종목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건데,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, 이제 기업 가치에 중점을 두는 기본적 분석, 뭐 이제 수급 따라잡는 투자,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목 여러분이 선정해서 매수를 하실 건데, 이제 물론 뭐 이런 모든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뭐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무기가 되어서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나타낼 수 있으실 건데, 사실 뭐 이제 어떤 것도 여러분들께 맞는 이제 투자법이 다 있으실 거예요, 개인적으로. 제가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차트에만 의존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, 사실. 그래서 뭐 이제 저는 너무 좀 차트에 투자만 고집하는 투자는 위험하다고 제가 좀 생각을 하기에,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분석을 할 때는 초기에 조금 분석을 하고 이제 차트에 크게 무게를 두고 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주식에 있어서 차트를 과연 좀 어떻게 봐야 될까,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근데 사실 많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.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급등주 따라잡기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, 여러분. 이제 장대양봉 이렇게 뭐 두 개 나왔을 때, 음봉이 두 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매수한다, 뭐 이런 거잖아요.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, 강의에서. 이제 사실 뭐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뭐 그런 방법들도 있고,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긴 하잖아요, 강의만 들으면. 사실 이제 그런 건 당연히 좀 후행성에 맞는 것을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거나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좀 이렇게 헷갈리게 보이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럴듯하게 보이실 수 있는 거고, 모든 종목의 성격이 당연히 다르고, 어떤 이슈가 다르고, 섹터가 다르고, 수급 동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는 투자 심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보고 뭐 차트를 똑같이 보면서 뭐 이런 패턴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그렇게들 너무 맹신을 하시는 게 저는 너무 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. 그리고 사실 말이 좀 안 되죠. 어떻게 모든 상황에 다른 종목들을 두고 똑같이 그런 차트로 매매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투자 방법이고,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다면 이제 차트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실 텐데, 저는 정말 단순하게 봅니다. 여러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저는 차트의 지지, 그리고 저항, 쌍바닥 이 세 가지만 두고 분석을 하는데요. 제가 좀 최근에 저희 회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뉴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이건 여러분 뭐 수소차 종목이잖아요. 근데 사실 일반적인 종목이랑 좀 똑같은 시선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도 이제 우선 이제 10월 폭락장에 최저점을 찍었죠. 최저점 찍고 이제 그 이후 두 번째 동그라미 제가 찍어볼게요. 두 번째 동그라미, 네 번째 동그라미. 우선 이제 주가가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저항을 받고 내려갈 때에는 이제 계속 내려가요. 사실 크거나 스페셜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, 이렇게. 근데 오히려 좀 약세였죠, 이런 시장에서는요, 여러분. 사실 좀 스페셜한 이슈 없이는 절대 그 지점을 뚫고 올라갈 여력이 없잖아요. 예. 그래서 뭐 늘 약세입니다, 여러분.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런 걸 몰라요. 주가는 좀 눌릴 때 좀 항상 장중에 상승을 하거나 좀 보합에 머무르다 꼭 마지막에 좀 하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이유는 좀 매수가 약하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됨으로써 이제 주가의 조정이 자꾸 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왜 내가 가진 주식은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. 네. 선을 좀 제가 이렇게 길게 늘어놓은 자리는 절대 좀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. 안 되는 위치. 죄송합니다. 종목이 아니라 건드리면 안 되는 위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, 이게 주가의 방향이 이렇게 저항이 좀 이렇게 뚫리거나, 이렇게 좀 저항이 뚫리거나 했을 때 매수를 해야겠죠, 여러분. 주가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쌍바닥을 찍었을 때 이렇게 저점이 좀 안전하게 좀 인식이 되는 성질을 좀 가지고 있어요, 주식이라는 거는. 이제 밑에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 보시면 왼쪽보다 좀 오른쪽 지점이 더 올라간 것으로 마감이 되잖아요. 이때쯤 해서 세 번째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, 이렇게. 그리고 전고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파동이 중요한데, 아이고 지워졌네요. 자,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전고점 두 개 파동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고점 부분까지 이전 고점보다 물론 높을 때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.
근데 이렇게 높아져야 이 패턴이 좋은 패턴 상승 여력이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좀 봐야 되고요. 만약 좀 고점보다 이제 좀 두 번째 고점이 좀 전고점보다 낮게 형성돼서 내려왔다면 이건 좀 고점이 낮아지는 저항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쪽 부분이죠. 이쪽. 이제 물론 그렇게 만들어진 차트는 이제 또 당연히 저점을 좀 높여가고 이슈가 발생되기 전에 이 부분에서 상승을 이제 나오는 흐름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뭐 불긋 그리면서 이렇게 강한 시세 상승 만들어지게 되는 거기도 한데, 물론 상한가를 기대하고 제가 추천하거나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떨어질 여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사실 차트를 보고요. 수소차 섹터 단기 차익 실현 매물만 없다면 아직 크게 안 간 수소차 종목 중에 이제 유로스 하나였어요. 그 당시 이때쯤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한 겁니다. 그렇게 이제 상한가라는 이제 상한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또 큰 시세를 좀 이렇게 맛보게 되었고,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차트 면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건 맞아요, 저희도. 근데 이제 이미 여러분들 이제 뜬 종목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쌍바닥이라는 이제 신호를 선호하고 투자 승률이 비교적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지지가 되는데 뭐 쌍바닥은 그린 패턴은 정말 차트로서의 이렇게 매수 맥점이 되거든요.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제 문제는 좀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쌍바닥을 알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.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,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, 그렇게 1차 매수 시점은 쌍바닥으로 그리는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. 1차 매수예요. 뭐 항상 분산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이런 확률의 투자라고, 그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 주식 투자예요, 사실. 쌍바닥을 그릴 때 어느 정도 호가창의 매수 매도세도 당연히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, 자, 호가창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, 이미 차트에서 지지가 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. 차트로만 봐도 전 저점 매수가 되어 이건 올라간다고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둔 점도 있었고요. 주가의 기본은 항상 여러분 저항이 뚫리고 그 저항을 받던 지점이 지지점이 되어야 지지점이 되고 우상향이 만들어져야만 이제 무조건 좋은 시세를 발휘하고 시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마감이 됩니다, 여러분. 종목 하나 좀 예를 들어 볼게요, 여러분. 자, 힘쓰라는 종목입니다, 여러분. 이렇게 해서 좀 볼게요. 근데 이제 뭐 제대로 된 양봉이 하나가 없었던 힘스가 이제 그저께 슈팅 이후 좀 가격을 살려가지고 이게 가격이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, 이때는 좀 이제 사실 좀 저점이 높아져가는 지점이었죠, 여러분. 이때가 요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때마침 OLED 쪽으로 당시에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나왔어요. 근데 그 당시에 또 IT 기술주들이 그동안에 좀 악재를 좀 벗어 던지고 지금은 좀 상승을 시작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초입 단계라고 제가 이때쯤 생각을 됐었는데, 당장 따라서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근데 또 이전에 저항을 받던 내려가던 주가가 이제 생각하는 구간이 아니라 이제는 좀 제가격을 찾을 수 있는 지지가 되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났다는 거죠. 이럴 때는요. 이렇게 주가가 저항을 받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지가 되는 종목인지 여러분 구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. 저항이란 또 이전 고점보다 좀 높아지지 못하고 최대치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점은 좀 넘지 못하고 내려오는 고점들이 바로 저항대라고 하는데요. 지지점은 반대로 이전 저점과 같은 종목은 이제 또 높은 구간이 완성되어서 다시 반대로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지지점이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이때 말씀드린 거예요, 여러분. 지지와 저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 이제 저항이란 이전 고점보다 높아지지 못하고 최대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점을 넘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주가의 저항대가 지지하는 지점, 바닥, 이 두 가지만 놓고 주식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고 뉴스를 좀 같이 뉴스나 이런 이슈를 같이 접목을 하신다면 보다 좋은 이제 관점을 두고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, 여러분. 그래서 저항을 받고 내려갈 때에는 좋은 심리 투자가 없을 뿐더러 좋은 기사가 이상하게 또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주가는 당연히 고점에서 무너져서 최저점을 항상 형성을 하고 난 뒤에 다시금 이제 몇 년 뒤에 좀 상승하는 뭐 이런 지점들이 만들어지거나 빠르면 좀 몇 개월 안에 이런 지점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.
좋은 뉴스와 이슈가 나오면서 더 큰 상승을 하게 또 만들어 버리는 게 주식이에요. 이렇게 볼게요, 여러분. 근데 또 이제 사실 좀 이제 기술적 분석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보거든요.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. 왜 차트 뭐 이런 보조지표는 안 보나요?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,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후행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보조지표는 무조건 후행성입니다, 여러분. 사실 여러분 뭐 차트쟁이라고 하잖아요. 차트쟁이 분들께서는 이제 본인만의 논리들로 펼치기 때문에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, 여러분. 강의를 많이 보시면. 근데 좀 사실 좀 그런 해당 종목에서만 나오는 건데, 뭐 그 종목이 여러분 뭐 이제 모든 종목이랑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. 전혀 다른 회사고 다른 이슈인데 그게 똑같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물론 캔들의 흐름은 좀 중요해요. 물론 캔들의 흐름 중요합니다, 여러분. 하지만 어렵지 않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, 뭐 저점이 낮아지는 건 보시면 안 되고, 이전 저점보다 높아지는 종목, 요것만 생각을 하시고 차트를 보세요. 이전 저점보다 낮아지는 건 웬만하면 안 하는 거라고 머리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. 이제 저는 이제 아무튼 투자를 할 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, 매수와 매도 이런 시장에서 싸움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, 사실. 뭐 그냥 이렇게 얻게 된 건 아니에요. 물론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왔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투자를 해왔습니다, 저는요.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었으면 좋겠고요. 이러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하단의 링크 통해 접수해 주시면 많이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